아직도 집값이 떨어지길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본주의 하늘 아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제 정책을 펼쳤으니까 실거주 할 사람만 집을 사게 했잖아요. 이렇게 극약 처방을 했으면 집값이 빠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되는데 거래는 줄었죠. 근데 가격은 어때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요. 이건 문제 해결이 안 됐다라는 뜻이고 절대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값이 빠지긴 힘들어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번에 한국은행이 내놓은 한은 보고서에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금리를 0.25 정도 내렸을 때 2년이 흐르면 지금 현재 집값의 56%가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 시뮬레이션이 보고서에 실린 겁니다. 이 보고서 금리 0.25만 내려도 2년 후 집값 폭등,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22년 고금리발 집값 급락 사태 이후 금리가 내려오면서, 시장금리가 먼저 내려왔죠. 내려오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 또 추후에 금리가 살짝 올라와주면서 주춤해주고,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은 이 집값에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데 그 심리를 좌지우지하는 게 금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는 특히 경기 내수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갈까봐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도 집값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서 내용을 보셔도 이 0.25 금리 인하에 0.25 정도밖에 안 했는데 대중의 그 심리,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고, 그 가격 상승의 상승률 자체가 지금 현재 집값의 56%, 어마어마한 수치가 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놓은 겁니다. 겨우 기준금리 0.25 베이비 스텝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 후 집값이 56% 추가. 굉장히 충격적인 경고가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한국은행이 현재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부정적이고 심각하게 바라보는지 방증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경제 상황, 내수 죽어 있고 환율이 높다 보니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건 비정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향후에 이 충격을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를 지금 부양해야 되는데 이 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또 집값을 폭등시킨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돈이 흘러가지 않게 막아놓고 경기 부양 목적으로 금리 인하해서 돈을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과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돈이 안 갈까요? 지금 6.27 이후에 대출 6억밖에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전세 끼고 못 사기까지 해놨어요. 근데도 어때요? 강남, 용산 집값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계속 터뜨리고 있어요. 이미 시장이 알려줬습니다. 대출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죠. 첫 번째, 공급 부족이죠. 공급을 하기 위해선 신축 아파트를 많이 짓는 방법. 두 번째가 기존의 보유자들이 많이 물건을 내놓게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다 못해요. 자, 신축 만드는 건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지금 재개발 재건축 아무리 활성화해 봐야 최소 10년 이상 걸립니다. 이건 문제 해결 방안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이건 차후 문제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거든요. 당장 불을 어떻게 끄냔 말이죠. 그러면 이 과감하게 기존의 보유자 물량을 어떻게든 풀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토어제를 해버렸어요. 토어제하면 어때요? 물건 다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1015 대책해서 20일부터 토어제 발효되니까 물건이 다 증발합니다. 보세요. 거의 8만여 개에 달하던 물량이 6만여 개로 무려
2만여 개, 거의 30%가 날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집값이 잡혔냐? 매도인이 너도 나도 앞다퉈서 물건을 던지냐? 급매가 나오냐? 아니요, 급매가 안 나옵니다. 현금 실수요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금액이 어느 정도만 내려와줘도 거래에 나섭니다. 문제는 그 어느 정도도 내려주지 않는 매도인들, 매도인이 급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팔면 다시 그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공포, 매도 공포가 시장에 남아 있습니다. 25년 한 해만 해도 2월, 3월에 집하신 분 거의 5억, 10억을 날려먹었습니다. 이런 매도 공포가 있는데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누가 급매물을 내놓겠습니까? 이렇게 신축 공급도 없고 구축 매도인도 내놓을 생각이 없고 무서워서 못 팔고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없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백이냐고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금리 내리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금리 인하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 보통 우리가 미국보다는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역전되어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역전된 이 시간이 41개월째입니다. 역대급 최장입니다. 제일 긴 기록을 지금 갱신 중이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화로 갖고 있는 것보다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이득인 거예요. 이건 깐난쟁이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달러 자산으로 지금 대거 이동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화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환율은 폭등한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추가 금리 인하를 하겠습니까? 못하죠.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버티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돈이 마구마구 풀리는 데 있습니다. 더 원화는 약세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화가 똥값이 되고 있는데 돈으로 들고 있으라고요? 집 사지 말라고요? 그 말 들으면 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22년 1월 이후에 한국의 M2가 미국의 7배나 증가된 상황입니다. 금리만 역전된 게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미국보다 한국이 돈을 더 많이 풀었다고요. 말 그대로 과도한 유동성 풀림 현상이 시장에서 벌어진 겁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 집값은 놀랍도록 돈이 풀린 만큼 상승을 합니다. 최근 3년간 미국보다 7배 유동성이 풀렸는데 집값이 안 오르고 백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 미국은 22년 한창 돈이 풀리다가 다시 유동성이 내려왔고 최근에 다시 리바운딩 되는 중이고 우리나라는 보세요. 25년이 가장 가파릅니다. 지금 2025년 굉장히 기록적입니다. 민생 회복이다 뭐다 하면서 추경 그리고 재정 지출 풀어 아직 25년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수 펑크가 100조가 났다. 비상사태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부담스럽죠. 대중 힘들지 않습니까? 경기 안 좋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세금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을 풀어서 희석시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거두고 또 그간의 빚은 화폐 가치를 녹여서 줄여버리고 이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보세요. 전쟁이나 뭐다 해서 나라의 곳간이 비게 되면은 결국 돈을 찍어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상치 않고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무조건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동산이 필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인플레이션에 그냥 녹아내립니다. 인생 자체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잡이로 더 찍어낼 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공급은 부족하죠. 신축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매도 공포 때문에 안 내놓습니다. 공급 이미 망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급이 없는 상황. 안 그래도 공급이 없어도 오르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돈을 이제까지 보지 못한 수준까지 찍어낼 상황인 거죠.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집값 올라가는 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된다. 만약 여러분들 자산이 없으면 전월세에 그냥 으깨지는 거예요. 거주비 내느라 여러분들 먹고 살 돈이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 2019년부터 투기꾼은 없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강하게 들어가고 보유세 중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하려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줄어들어 왔어요. 지금 다주택자 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똘똘한 채 살려고 난리지. 이런 상황에 아직도 나라에서는 투기꾼 때문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어요. 투기꾼, 갭 투자를 막겠다. 최근 몇 년간 다 실거주하려고 전세 끼고 사는 분들도 실거주하려고 샀지 다주택자가 투기하려고 샀습니까? 결국 지금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 돈이 이렇게 역대급으로 풀려 있고 앞으로도 많이 풀 건데, 그런데 반대로 집값을 잡겠다고 토지거래하고요, 대출 축소, 국민들 다 죽으라고요. 자산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인플레이션을 대응할 텐데 그 자산을 못 사게, 예? 현금 많은 사람만 살 수 있게 한다고요? 안전벨트가 없어요. 그냥 추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미 카드는 쓸 걸 다 썼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상으로 할 게 뭐가 있냐고요. 근데 잡혔냐고요. 오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금 서울 전역 토어제 이후의 거래량은 줄어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다? 강남은 여전히 건재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건재하다. 근데 이 표는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기사만 100% 여러분들 보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우리가 10월 20일부터 토어제가 들어갔는데, 처음에 허가 받을 때 들어가는 이 허가 받을 때 거는 계약으로 안 잡힙니다. 그건 나중에 잡힐 거니까 사실 이만큼 거래가 없진 않을 거예요. 지금 토어제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데이터로 잡힐 겁니다. 문제는 집값이 안 잡혔다는 거예요. 거래는 축소됐지만 수요는 있다. 심지어 대기 수요까지 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가 어디가 많았냐 보면 이 송파 쪽이 많아요. 송파 쪽. 네, 송파 쪽이 많다. 송파가 바로미터잖아요. 그죠? 송파 쪽에 다시 허가받고 거래하는 수요자들이 유지되고 있고 신고가를 터뜨리고 있다. 불과 토어제 하기 전에는 갭매우기였죠. 저렴한, 각 지역 중에서 저렴한 지역들이 거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토어제 또 막상 하니까 다시 강남 쪽이 거래량 탑으로 묶였습니다. 토어제 전 1위는 신월동, 그리고 토어제 이후에 1위는 송파구. 과연 규제 대상이 누굽니까? 강남 집값 때려잡겠다고 했는데 규제하니까 강남이 더 신고가 터지고 거래하려는 수요자가 넘치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강남 사는 사람들, 신고가 터뜨리는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 현재 상황을 정신 차리고 똑바로 쳐다봐야 돼요. 응? 내가 지금 무슨 상황에 놓여 있는지, 지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해야 될 때요. 그 전에는 상관없어요. 자산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면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있는 겁니다. 지금 집을 사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돈이 급진적으로 풀릴 거예요. 국채 빵꾸난 거 그거 희석시키려면 돈 푸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그 세수 백조 펑크? 돈 푸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앞으로 돈 엄청 풀릴 거예요. 이렇게 급진적으로 풀리는 시기에 우리나라가 힘드니까 푸는 거거든요. 전쟁 상황과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상황이에요, 완전 전시 상황. 이렇게 풀리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전세나 월세를 산다? 순식간에 뒤로 밀리게 될 겁니다. 순식간에. 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급매물, 이런 거는 꿈도 꾸지 마셔야 돼요. 지금 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파는 사람도 뭘 사기 위해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죠. 상급지가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이는데. 예. 그리고 잘못 팔면은 손해보는 걸 아는데 쉽게 팝니까? 아니죠. 지금 627 규제부터 몇 개월입니까? 4개월이 넘었는데, 4개월 넘었는데도 급매물 나오는 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악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회가 어딘지 봐야 돼요. 꼭 입지는 고수하되 아파트를 고집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가 아니라 차후에 신축이 될 부동산. 여기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자, 1015 대책 이후에 지금 수요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보면 되는데 재개발 쪽이 지금 뜨겁단 말이죠. 한남, 성수, 노량진, 부가현 매물이 없죠. 그리고 비싸죠. 비싸게 매물 없는데 비집고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단계를 밟아서 다음 2단계 뒤는 뭔가 먼저 보셔야 돼요. 선구안을 지니셔야 됩니다. 아, 신축이 없구나. 그럼 다음 신축을 내가 먼저 가지고 공급을 하는 공급자 역할이 돼야겠다. 거기서 큰 차이가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쪽을 보셔야 되고 지금 실거주를 하려고 뭘 보는 것보다는 그러기엔 늦었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제는 뭐 2억, 4억, 6억을 풀러받을 수 있는 물건이 없습니다. 15억 가까이 돼야지 6억 받는 거지 뭐 10억 정도면 4억밖에 안 나오잖아요. 대출이. 그럼 4억밖에 안 나온다니까. 6억이라고 해놨는데 4억밖에 안 나와요. 자, 지금은 거주가 불리한 상황입니다. 내가 자산을 취득할 때 거주가 불리하고 뭐가 유리하냐? 전세를 껴놔야 돼요. 그래서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유일한 기회는 재개발 시장에 있다. 여러분들이 신축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이 돼야 10년 뒤, 20년 뒤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기존 아파트 사봐야 상급지 아니면 큰 돈 안 돼요. 수익률이 안 돼.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레버리지를 많이 써야지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돈이 아니라 시간 레버리지를 쓰자는 거예요. 시간 레버리지. 10년 뒤 신축. 이렇게 10년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겁니다.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입지는 지키면서. 입지는 강남, 용산, 그리고 한강변 지키면서 가자고요. 예. 그렇게 하면 이 시장에서 마지막 기회, 마지막 파도는 그래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신축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야지 실거주로 지금 고집하면 안 되는 시기다.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10억짜리 집에 6억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이렇게 재개발 쪽에 똑같은 돈을 들여서 신축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큰 돈이 된다라는 거를 지금 깨달으시고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지금도 아주 빠른 수요자들은 재개발 시장에서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지금 한강변에 물건 구하기도 어렵고 돌아다녀 보세요. 물건이 없다니까요. 재개발 빌라들도 자양동 가면은 10억 이하짜리 물건이 없어요. 아직 재개발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상황을 좀 냉정하게 체감하셔야 돼요. 아,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전시 상황이에요. 지금 돈이 급진적으로 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이 펑크 해결하려면은 돈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나라에서.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한국은행에서 하는 보고서를 계속 내는데 거기에 금리를 조금만 내려도 집값이 크게 상승할 거다. 금리를 조금 내린다는 게 결국 돈 푼다는 소리거든요. 돈이 앞으로 많이 풀릴 거다라는 걸 예상하시고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부자가 되냐 마냐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기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